안녕하세요. 강남파고다 김민아팀의 임지원 강사입니다. 저희 6월 10일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끝까지 열심히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 쓰기 1파트 어순배열 문제 중에서 이제 빈출 유형에 해당하는 숫자문하고 관용어 문제 몇 가지 한번 같이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문제를 풀이하면서 여러분들 한번 간단하게 정리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숫자문을 먼저 한번 보실 텐데요. 지금 시험에 정말 꾸준히 출제되고 있는 게 숫자문인데요. 숫자문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대로 A시 B, A는 B이다. 굉장히 베이직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단어를 주어 자리에 놓고 어떤 단어를 목적어 자리에 넣느냐가 이제 가장 핵심이 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은 간혹 가다가 어떤 단어가 보통 이제 명사가 되겠죠. 어떤 단어를 주어에 놓고 어떤 단어를 목적어에 넣어야 되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조금 더 넓은 범주의 단어를 목적어 자리에다 넣어주시면 문제 풀기가 훨씬 더 수월해져요. 예를 들어서 春节是中国的节日. 그러면 무슨 뜻이죠? 설날은 중국의 명절이다 라고 할 때 설날과 명절 중에서 범위가 더 넓은 단어는 당연히 어디겠어요? 제일, 명절이라는 단어가 되겠죠. 그래서 범주가 조금 더 넓은 단어를 목적어 자리에다가 넣어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숫자문을 문제 푸실 때요, 꼭 빠지지 않고 함께 나오는 게 바로 뭐다? 관용어 되겠습니다. 관용어는 아무래도 명사를 꾸며주는 말이 되겠는데, 이 명사를 꾸며주는 말이 하나만 나오면 상관이 없는데 여러 가지 관용어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나올 때 저희가 그 순서를 알고 계셔야지 문제를 푸실 때 실수 없이 제대로 된 답을 찾아내실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관용어를 사용하실 때 여러분들 그 순서를 한번 먼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와즈, 양말이라는 단어인데 예를 들어 그녀의 양말이다. 그럼 우리 중국어로 뭐라고 하죠? 타더 와즈.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 양말이다. 그럼 지시대사가 들어가겠네요. 这双袜子. 그 다음에 한 켤레의 양말이다. 그러면 一双袜子. 자, 그 다음 귀여운 양말입니다. 可爱的袜子. 그 다음에 새로운 양말이다. 新袜子라고 해서 지금 보시면 제가 어떤 순서대로 관용어를 나열했냐면 소유격부터 시작해서 지시대사, 수사, 그 다음에 수사 뒤에 항상 양사 따라 나오죠. 그 다음에 구조조사 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성질을 나타내주는 보통은 이제 이름절 형용사나 이음절 형용사가 가장 많이 쓰이는데 성질 다음에 그 다음에 명사로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형태는 아무래도 수, 양, 성질, 명예 순서가 가장 많이 나오긴 하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이거 보시면서 관용어에도 나름의 순서가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숙지하신 다음에 저희 문제풀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단어 나옵니다. 우선은 첫 번째 追求라고 해서 추구하다. 추구하다라는 동사는 뒤에 보통 추상적인 명사들이 따라오죠. 예를 들어서 追求幸福, 행복을 추구하다 또는 追求利润, 이윤을 추구하다 등등과 같이 추상적인 명사 붙여주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完美. 完美 하면은 완벽하다라는 의미의 형용사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是거가 나왔는데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동사를 찾으려고 굳이 고민하지 않으셔도 되세요. 왜냐하면 모든 숫자문에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문제를 푸실 때 시라는 동사가 나오게 되면은 시가 항상 수러 자리에 오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시 뒤에 뭐가 붙었어요? 양사 거가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제 언니 또는 누나 그 다음에 마지막에 the人이라고 해서 사람은 사람인데 앞에 더가 붙어 있어요. 뭐를 만들어 달라는 관용어를 만들어 달라는 문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보시면 시가 이미 수러로 잡혀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찾아주셔야 돼요? 그렇죠. 주어와 목적어가 될 만한 단어를 찾아주셔야 되는데 자, 볼게요. 남는 명사가 뭐가 있나요? 언니하고 그 다음에 사람하고 두 가지 단어가 남죠. 사람과 언니 중에서 범주가 더 넓은 거. 언니는 사람이다. 사람은 언니다. 당연히 언니는 사람이다. 그러면 주어하고 목적어 나왔죠. 언니는 입니다. 사람으로 넘어가실 거고. 근데 보면은 사람 앞에 더가 붙어 있기 때문에 언니는 어떠한 사람이다. 주술, 목이 이미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남는 단어들은 보통 뭘로 들어가요? 관용어 아니면 부사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는데 얘는 지금 동사 앞자리에 넣을 만한 부사어가 없기 때문에 뭘로 갑니까? 언니는 어떤 사람이다? 追求完美. 追求完美.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 관용어를 만들어주시면 되겠는데요. 우선 여기서 또 하나 여러분들이 꼭 짚고 넘어가실 게 쪼이치우 완매는 서로 짝꿍 단어, 우리 흔히 따페이라고 하죠. 짝꿍 단어로 외워주셔야 되는 단어니까 이 단어도 잘 기억을 좀 해주실게요. 답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姐姐是个追求完美的人. 언니는 입니다.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 자, 그러면 주술목에서 더 앞에 있는 거追求完美 양사까지 포함이 되네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아까 전에 배웠던 관용어의 순서 양사 그다음에 더를 나타내주는 표현 구조조사까지 해서 사람 앞을 수식해주고 있는 문제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 한번 보실게요. 두 번째도 역시나 우선은 수어 먼저 한번 찾아보실 건데 눈에 바로 띄는 수어 있나요? 그렇죠? 시자문 여기 보이네요. 근데 친절하게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시 앞에 이미 주어까지 같이 넣어줬어요. 타시 그는 이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서 뭐만 찾아요? 목적어가 될 만한 단어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계속 첫 번째 단어부터 볼게요. 샹치 장기, 중국 장기를 갖다 우리가 샹치라고 해주죠. 명사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아이하오저 아이하오저라고 해서 애호자라고 하네요. 우리 보통 한국에서는 애호가라고 많이들 하는데 자, 그 다음에 이거 하나의 또는 한 명의 거 뒤에는 수, 양, 명의 순서에 따라 뒤에다가 명사 넣어주시는 거 아시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예위더라고 해서 예위라고 해서 요 단어 꼭 좀 기억해 주실게요. 여러분들 예위 하면은 여가의 또는 아마추어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가 또는 아마추어. 그 다음에 더 뒤에도 역시나 저희 명사 넣어줄 거예요. 자, 그러면 목적어로 들어갈 만한 명사 뭐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는 장기다.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누가 남나요? 그는 애호가다. 자, 그러면 주어, 수어, 목적어 나왔으니까 나머지 단어들 전부 다 어디로 간다? 동사 시 앞에 주어로 가로막혀 있으니까 부사어는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관형어로 가볼게요. 그러면 그는 애호가인데 어떤 애호가? 우리 아까 전에 관형어 순서 뭐 있었어요? 수사, 양사, 그 다음 구조조사, 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성질을 나타내주는 단어가 명사 제일 가까이에 붙어 있었죠. 그럼 뭐가 되나요? 그는 애호가인데 한 명의 아마추어의 장기 애호가이다. 자, 답 한번 확인해 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他是一个业余的象棋爱好者. 그는입니다. 한 명의 아마추어의 장기 애호가. 그럼 이때도 보시면 목적어 애호가를 갖다가 수식해주고 있는 말 관형어 어떤 순서로 되어 있어요? 수, 양, 그 다음에 구조조사 더, 그 다음에 성질의 순서로 나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3번에도 자 보자마자 첫 번째 这是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도 이미 주어까지 다 줬고 목적어도 줬으니까 목적어가 될 만한 단어만 찾아주면 되겠다. 굉장히 쉬운 문제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구조조사 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어 주의하십니다. 属于라고 해서요. 属于 뭐뭐에 속하다라는 의미의 동사가 되는데 자, 이 동사 뒤에는요. 属于 뒤에는 항상 뭐에 속하는지 그 대상 목적어가 따라 나와야 된다라는 거 주의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단어 两个人 되겠습니다. 두 사람이란 뜻이고요. 자, 그 다음에 미미 뭔가요? 그렇죠. 비밀이라는 명사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인칭대사 我们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보실게요. 这是가 받아줄 만한 목적어. 자, 이것은 우리다. 이것은 비밀이다. 이것은 두 사람이다. 우선 명사가 굉장히 많은데 여기서 这라는 것은 사람을 나타내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这是 뭘로 가요? 목적어 미미 로 가주시면은 주술목은 이미 끝났어요. 자, 그럼 나머지 역시나 남는 단어들 전부 수어 앞자리 주어가 맡고 있기 때문에 부사어로 쓰일 수 없고 남는 단어 전부 다 관형어로 취급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근데 관형어 앞에 그러니까 더 구조조사 더 앞에 꾸며줄 수 있는 말 중에 뭐가 있어요? 술목 구조 가능하죠. 그래서 아까 전에 주의가 제가 동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뭐에 속한다? 우리에게 속한다. 근데 보시면 우리라는 인칭대사는 또 누구하고 함께 만날 수 있어요? 수, 양사 함께 만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속합니다. 누구에게? 우리 두 사람한테 속하다. 그 다음에 남는 거 더자 연결해줘서 우리 두 사람에게 속하는 그 다음에 뭐가 되나요? 비밀. 자, 답 한번 확인해 보실게요. 这是属于我们两个人的秘密. 뭐가 되나요? 이것은입니다. 우리 두 사람에게 속하는 비밀. 그리고 관형어로는 뭐가 쓰였나요? 술, 목 구조에다가 더 붙여준 거 확인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실게요.
자, 4번 문제는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바로 개사가 나왔어요. 또 이 무엇무엇에 대하여. 그 다음 뒤에 있는 거는요, 명사죠. 개사는 항상 뒤에 누굴 먼저 붙여준다? 명사 먼저 꼭 붙여주시는 거 기억해 주실게요. 개명, 수례 형태로 진행을 할 거고요. 또 이 생명 하면은 생명에 대해. 자, 그 다음 두 번째요. 비라오자시라고 해서 시험에 요새 자주 나온 단어예요. 비라오자시 하면은 피로운전. 근데 우리는 피로운전이라고 안 하고 보통 뭐라고 해주나요? 졸음운전이라고 말을 해주죠. 역시나 명사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은 시가 나옵니다. 이다. 역시나 다른 거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이 문장은 무조건 시가 수러의 문장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부负责任 이거 볼게요. 부负责任. 부負는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절연은 책임이라는 의미의 명사. 지금 보시면은 부负责任은 술목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the 表现이라고 해서 表现이라는 단어를 꼭 좀 기억을 좀 해주실게요. 表现은 동사로 쓰이게 되면은 뭐 나타내다, 표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얘가 요새 명사 기능으로 굉장히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表现이 명사로 쓰이게 되면은 태도, 자세, 활약, 품행 따위의 의미를 갖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더 뒤에 있는 단어는 무조건 뭐다? 명사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비아오시에는 명사로 쓰인 거죠. 어떤 뜻? 태도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보실게요. 시이다. 수로는 이미 잡혀져 있고요. 그럼 남는 명사 두 개 뭐가 있나요? 졸음운전과 그 다음에 무슨 태도라는 단어 두 개 남아 있습니다. 자, 졸음운전은 태도다. 범주가 좀 더 넓은 게 목적어 자리로 간다라고 했으니까 태도나 자세를 목적어 자리에다 넣어주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졸음운전은 어떤 태도다? 남는 단어들 역시 어디로 갑니까? 관용어 자리로 가주시면 되겠는데요. 아까 전에 우리 또이 성명에서 잠깐 멈췄던 단어 있죠? 개사, 명사 뒤에는 누구 붙여준다? 수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동사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시 말고 남는 동사 누구 있나요? 부负责任, 책임지지 않는다 또는 무책임하다라는 뜻의 또의 생명, 부负责任으로 연결해 주시면 되겠죠. 생명에 대하여 무책임하다. 근데 뒤에 더하고 함께 연결되니까 생명에 대해 무책임한 태도가 되겠죠. 자, 답 한번 같이 확인해 보실게요. 疲劳驾驶是对生命不负责任的表现. 무슨 뜻이 되나요? 졸음운전인 생명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무책임한 태도다라는 문장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어서 마지막 문장 5번으로 한번 가보시도록 할게요. 자, 5번에 보시면은 이종이라고 해서 일종의 하나의 어쨌든 간에 수사 뒤에 있으니까 종이라는 아이는 뭐가 되겠어요? 양사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不成熟라고 해서 성숙하지 못하다. 정수라는 말 자체가 성숙하다 또는 뭐 과일이 익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앞에 부정부사 뿌가 붙어 있죠. 성숙하지 않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요. 抱怨是라고 되어 있는데 우선은 抱怨은 혹시라도 모르는 단어면은 그냥 넘어가세요. 수가 있기 때문에 얘 무조건 수러고 수 앞에 있는 단어니까 뭐일 가능성이 크다? 주어일 가능성이 크다. 냅두면 되겠죠. 근데 우선 抱怨이라는 단어는 원망하다라는 뜻입니다. 원망하다. 다시 한번 抱怨.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the 表现이라고 해서 방금 전에 저희가 4번에서 풀어봤던 거하고 똑같은 유형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명사로 쓰면 무슨 뜻이라고 했죠? 태도, 자세, 품행의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역시나 어떠한 태도다. 자, 그럼 주어 수로 나왔죠? 원망하는 것은입니다. 태도. 근데 어떤 태도인가요? 나머지 전부 다 관용어. 문제로 넘어가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관용어 순서 뭐가 있었나요? 수, 양, 그 다음에 성질, 명사의 순서로 가주시면 되기 때문에 자, 한번 같이 보실까요? 抱怨是一种不成熟的表现. 원망하는 것은 무엇이다? 일종의 성숙하지 못하다인데 더가 붙었어요. 못한 태도다라는 문제가 되겠죠. 자, 저희 간단하게 숫자문과 관용어 문제들 함께 나와 있는 것들 살펴봤는데요. 이제 시험 얼마 안 남았잖아요. 여러분들 꼭 좋은 성적 받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남 파고다 HSK 전문 강사 임지원이었습니다.